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6.3 지방선거가 4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4년간 미래세대 교육을 이끌어갈 강원도 교육감 선거는 5파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MBC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각 후보의 제1공약을 짚어봤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현재 예비 후보로 등록한 강원도 교육감 선거 출마자는 5명입니다. 먼저 강사명 후보입니다.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입니다. 문해력, 수리력 중심의 맞춤형 교육, 18개 시군 진로특구 운영을 통한 진로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장 경험 20년, 교육 행정 경험 10년, 젊고 유능한 유일한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패한 리더십을 극복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박현숙 후보입니다. 한라대학교 조교수입니다. AI 학습 이력 데이터뱅크 구축으로 학력 격차를 줄이고 학교 폭력 원스톱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강원교육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새롭게 접근해서 강원교육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되지 않을까. 신경호 후보입니다. 현 강원도 교육감입니다. 기초학력부터 미래 경쟁력까지 책임지는 교육, 교권 확립을 통해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 체제 하에서 침체되었던 경쟁력을 일깨우는 치열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유대균 후보입니다. 교육부 장학관을 지냈습니다. AI 기반 개인 맞춤형 교육과 작은 학교를 살리는 스타 프로젝트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국가의 교육 정책을 이끈 경험도 있고 해외 교육기관이나 학교장으로 성공한 교육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유대균이야말로 교육 전문가로. 마지막으로 최강익 후보입니다. 강원도 교육감직 인수위원장을 지냈습니다. 한자와 고전 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강화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3까지 월 20만 원의 사교육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또 다가오는 세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실무형 교육 리더라고 생각해서 제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후보 간 정책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앞으로 4년간 강원 교육의 향방을 가를 선거전도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횡성군수 선거는 양당 후보가 모두 확정된 가운데 김명기 횡성군수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 군수는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된 뒤 불출마 선언까지 했지만 돌연 입장을 바꿔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황구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횡성군수 후보로 임광식 전 횡성군 경제산업국장을 선택했습니다. 임 후보는 결선 상대였던 함종국 예비 후보를 누르고 최종 승리하면서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임 후보는 앞서 밝혔던 공약대로 횡성 브랜드 경제 시대를 열어 사람이 모여들고 먹거리를 창출하는 새 횡성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과로 이제 증명하던 행정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선 횡성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하고 좋은 일자리 만들고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그런 행성. 이로써 거대 양당은 임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장신상 후보의 맞대결을 확정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일찌감치 후보로 활동해온 장전 군수는 횡성 호수길을 비롯한 지역 강과 산, 호수의 정원길을 조성해 매년 500만 명이 찾는 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인문 힐링 성지로 탈바꿈해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포부입니다. 횡성을 500만 관광 도시로 만들어서 횡성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현실로 이어지도록 철저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됐던 김명기 횡성군수가 최근 탈당하면서 선거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선거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며 불출마 선언을 했지만 경선이 불공정하게 치러졌다는 주민과 지지자들의 무소속 출마 요구가 이어지자 주민들의 기대감을 저버리기 어렵다며 출마를 시사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군수까지 등판한다면 횡성군수 선거는 민주당 장신상, 국민의힘 임광식과 함께 3파전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결선에서 탈락한 함종국 예비후보 측도 불공정한 경선이라며 추후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어 횡성군수 선거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기초단체장 후보 결선 결과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철원 김동일, 동해 김기하, 삼척 박상수, 횡성 임광식 후보가 결선에서 승리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강릉을 제외한 17개 시군의 시장 군수 후보를 확정하면서 춘천과 강릉, 홍천, 철원, 평창을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여야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강릉시장 선거는 권여결 후보가 25, 26일 김홍규 후보와 본경선을 치러 27일에 최종 결과가 발표됩니다. 민주당 강원도당이 오늘 최종 결선 결과를 발표하면 강릉을 제외한 17개 시군의 양당 대진표가 완성될 전망입니다. 4월 21일이었던 어제는 정선에서 발생한 사북 항쟁이 꼭 46년이 되는 날입니다. 1980 사북 영화로 피해 광부와 유가족 등의 삶이 조명받으면서 올해 정부의 국가사과 약속이 이행될지 관심이 쏠렸지만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1980년 4월 21일 동원탄자 사북영업소 탄광노동자들의 노동쟁의 활동에서 시작돼 국가폭력 사태로 번진 사북항쟁. 전두환 신군부는 이 상황을 폭동으로 규정한 뒤 주민과 광부 140여 명을 영장 없이 연행해 정선경찰서에서 고문과 폭행,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습니다. 수십 년간 광부와 노조 간부, 경찰 등 저마다 아픈 사연을 가진 피해자끼리 증오하는 동안 정작 국가와 기업은 어떤 사과도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아픔을 담은 영화 1980 사북은 우리나라는 물론 독일과 미국 등 해외에서도 100회 가까이 상영회가 이어지며 사북항쟁의 진실과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를 알리고 있습니다.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광부와 경찰은 45년이 지나 영화관에서 만나 사과를 주고받았고 돌에 맞아 숨진 영월경찰서 소속 이덕수 승령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쪽이 피의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고 다 똑같다. 선동자로 연행돼 모진 고문 끝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아버지를 떠나보낸 딸들은 이제서야 아버지의 상처를 헤아립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뽕꾼이에요. 아버지가 왜 저한테 그렇게 했는 거를 그때는 오명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그 해소됐어요. 감사하고 아버지가 하루속히 그 명예 회복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사북 사건의 책임이 국가 권력에 있다고 판단해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를 권고했지만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생존한 5명의 피해 광부들이 청와대를 찾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사과 이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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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폭력이 하나의 공동체, 특히 지역을 얼마나 파괴했는가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국가폭력이 한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 그 넘어서 이웃 공동체까지 다 파괴하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올해도 국가 차원의 사과 없이 지나간 4월 21일. 이제 아흔을 바라보는 피해자들은 하루빨리 국가의 책임 있는 응답을 듣고 싶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 상황에도 지난달 강원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4% 늘면서 3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 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 수출액은 3억 1,709만 달러, 수입액은 3억 884만 달러로 825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중동 영향에도 유럽연합과 중남미, 아세안 수출 확대가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고 강원 수출 지역이 다변화 구조로 전환되는 초기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모레부터 전자담배를 규제 대상에 포함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각 시군이 금연구역에서의 모든 담배 제품 사용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금연구역에서 일반 담배뿐 아니라 권련형과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모든 형태의 담배 흡연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하면 전자담배도 동일하게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각 시군 보건소는 금연구역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법령 개정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까지 집중 홍보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창군과 평창우체국이 우편 집배원들을 활용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마음 있는 안부 살핌 우편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집배원들은 고독사 위험 가구에 월 2회 우편물과 생필품을 전달하면서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특이사항을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평창군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평창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보다 빠르게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원주사랑 상품권의 정기 발행일이 매달 첫 번째 수요일로 변경됩니다. 원주시는 매달 초 발행일마다 지속됐던 접속 지연 현상을 해소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조폐 공사와 함께 트래픽 분산 장비와 서버 증설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혼선을 막기 위해 가입자 전원에게 사전 안내 알림톡을 발송하고 전담 콜센터도 가동할 계획입니다. 5월에는 6일 오전 10시부터 원주사랑 상품권을 모바일 앱 착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총 100억 원 규모로 1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